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요, 타로카드의 상징과 MBTI 성격 유형의 유사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9번 은둔자 카드와 INTP, 아이디어 뱅크, 논리적인 사색가라고 알려져 있는 INTP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INTP를 통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이렇게 I는 I대로, N은 N대로, T는 T대로, P는 P대로 장단점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의 조합으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고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처음엔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방식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T형을 먼저 좀 알아보자고요. NT형은 직관을 사용해서 의미를 파악하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인식 단계에서 직관을 사용하고 판단 단계에서 사고를 사용하는 이 NT형은요, 파워를 추구하는 프로메테우스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워를 추구하는 프로메테우스형. 그러니까 뭔가 생각보다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 많겠죠? 네. 그런데 이제 INTP형은 아닌데요? 당연하죠. 왜냐면 내향형과 뒤에 인식형이 붙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안에서는 이런 큰 파워, 그러니까 어떤 명예 아니면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이 꽂힌 것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지만 내향형이기 때문에 밖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가치, 이러니까 조금은 학문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이거나 권력적인 것은 좀 피해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식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 미루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성과물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어쩌면 뭐 철학이나 뭐 아니면 공부, 논리 뭐 이런 쪽이 더 맞는 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요, NP형이 있습니다. NP형이요. 인식형, P, 그 다음에 직관형. 그래서 직관과 인식이 붙으면 이 N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INTP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N입니다. N이 중심 기능이 돼요. 그래서 약간은 흥미로운 공상, 망상, 그 다음에 상상력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은 좀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 인사들이 보면 어떻게 그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들을 개발한 빌 게이츠, 칼 융,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 연예인으로서는 이제 BTS의 진, 그 다음에 슈가도, 네, 요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죠. INTP형이요. 자, 이해되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INTP형을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자, I, 내향형입니다. 내향형의 장점은 뭐죠? 조용하죠. 그리고 독립적이죠. 그리고 사실은 좀 타인을 배려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먼저 이렇게 막 나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상대를 배려해서 조금 뒤로 물러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고 배려심 있고 독립적이다. 이제 요게 장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뭐죠? 자신의 생각만으로 행동한다. 맞아요. 의외로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또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간 독특하거나 외골수적인 그런 성격도 우리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직관형 보자고요. 직관형 장점은 뭐죠? 상상력, 추리력, 그리고 독창적이죠. 독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의미를 추구하니까. 어떤
대상을 보면서 내가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설악산 이러면 직관형은 어때요? 우와 진짜 이건 어머님의 품처럼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 이거는 너무 독창적이잖아요. 어머니가 설악산과 어머니를 결합시키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독창적이고 그 추리력이 있고 상상력이 좋은 거, 이게 장점이 됩니다. 단점은요, 꼼꼼하지 못하죠. 대충대충 하죠. 왜? 전체를 통으로 본 다음에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뱉어내니까. 그 다음에 반복적인 일 싫어하죠. 맞아요. 상상력이 좋으니까 반복적인 걸 싫어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직관형이요. 그러면 T형은요, 사고형은요, 장점이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죠. 맞죠? 분석적, 객관적, 이성적이다. 맞아요. 단점은요, 좀 차갑다, 냉소적이다, 회의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와도 어때요? 조금 사람이 외골수적인 것 같고 독립적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의미를 추구하고, 맞죠? 네.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은 이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드는, 네, 약간 좀 4차원 같은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드는 게 INTP. 예, 지금 INT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식형 좀 볼까요? 장점이 어때요?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고 여유가 있죠. 맞죠? 네. 그러면 단점은요, 무계획이고 꼼꼼하고 그리고 당일치기,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급한 대로 처리해 나가는 이제 그런 성격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쪼개놓고 본다면 자, 조용하고 독립적이면서 상상력이 좋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그 다음에 유연하고 자유롭다. 이게 이제 INTP형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 칼 융,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나왔고, 제가 MBTI 요거에서 타로 카드 9번 카드 은둔자. 그래서 은둔자가 약간 철학이나 진리 이쪽, 그다음에 신비주의, 내면을 탐구한다. 답답하지만 자기가 꽂힌 부분에는 성실하게 앞으로 나간다. 네, 같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종교인, 타로카드에서요, 종교인, 교육자, 사회복지, 작가, 이런 사람들이 요런 직업에 요런 카드를 가진 분들이 요런 직업에 많이 참여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로카드에서 가지고 있는 저 등불, 이 등불이 결국에는 직관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어떤 그런 의미,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계속 추구하는 거죠. 물론 지금 올드 잉글리시와 유니버셜에서는 약간의 상징의 모습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좀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기다림의 모습이 더 강하고, 올드 잉글리시에서는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구도의 과정, 그죠? 어떤 그 진실, 그 다음에 철학, 자신이 어떤 꽂힌 그 부분에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영향, 이제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등불 자체는 무엇이냐? 직관에서 얻은 의미, 네, 그것을 통해서 쭉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들은 완벽주의 성격이 맞겠죠. 그죠? 그리고 약간 독창적인 4차원일 수도 있는, 맞아요. 빌 게이츠, 칼 융, 아인슈타인 다 4차원들이었겠죠. 하지만 자신이 꽂힌 직관에 연결되는 것을 사고한 거죠. 그죠? 계속 사고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파워를 추구하는 프로메테우스형이 됐고, 인식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럿이 나눠서 하는 작업보다는 혼자서 삘이 꽂히면 파고 들어가고, 삘이 꽂히지 않으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판단형이 더 조직적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할 경우에는 뭐가 좋아요? 판단형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인식형은 어때요?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예술, 그 다음에 작가, 학문,
교수 뭐 이런 것들이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계속 그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타로 카드는 감정을 읽는 거다. 그래서 감정이 상징으로 나온다. 그러면 실제 마음 구조, 성격은 이렇게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죠? 그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그 다음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인식이냐 판단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된다, 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타로 카드가 감정으로만 읽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예측이 약간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그 가능성, 그리고 그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예측에 한계점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감정으로만 읽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냥 좋고 나쁨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무의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진법, 좋고 나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렇게 MBTI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면, 자, 이거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고요? 자, 만약에 남자친구가 은둔자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스타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싸웠다. 그러면 INTP형과 그 다음에 ES 뭐 TP 이렇게 된다. 그럼 얘들이 이렇게 되네. 그럼 뭐 아하, 요럴 때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죠? 네. 그렇게 이용하시라고 성격 유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랑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혼자 사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인과의 조합에서 이 사람의 성격과 상대의 성격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해결점,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MBTI와 타로 카드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타로스타는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담을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고민이 있다면 060-700-4579 전화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타로 카드의 9번 은둔자와 INTP 논리적인 사색가 아이디어 뱅크형의 유사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